네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30분 하고 끝내려는데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벤자민 그레이엄도 현금 헐프를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책을 쓸 당시 현명한 투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현금 헐프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이익이니 뭐 에비탄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도 우리가 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국민영어 보면 막 세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어를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광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할 때 좀 우리 현대 좀 많이 순환시켜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계정판인가요 이거? 이건 읽어봤더니 이거 매우 이렇게 인기 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14년 전인가 그때 이 책하고 정권분석 이런 책들을 그냥 한 6개월 놓고 공부했어요. 그냥 내용이 좀 생각해 많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20장이니까 20일 걸리니까 토요일 빼면은 한 달 동안 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랬던 책이어서 하여튼 이게 매우 좀 고전이었다라는 거고 이게 종건당 같은 회사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제 우리 조견이 나와서 네, 저기 안 보이게 이쪽에서 이제 일단 매출은 어떻습니까? 이 초보자 입장에서 보세요. 뭐. 매출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배 단기 순위 왜 지배를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지배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비지배. 비지배를 안 보고 지배를 보는 이유가 뭐죠? 예, 지배는 이제 실제 우리 이 회사 갖고 있는 지배 가치이기 때문인 거고 이 회사는 이제 비지배 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통 회사가 볼 때 이제 그 비지배 단기 순이익은 빼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 흐름 보시면은 이제 영업 활동 흐름에서는 계속 돈이 플러스잖아요, 그죠? 영업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고, 투자는 돈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재무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이제 재무와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이 종근당이나 회사 역시도 좋은 기업이고. FCF를 한번 보시면은 1년에 작년 555억 정도 프리캐시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꽤 좋은 기업이다. 겁니다. 이런 기업 중에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게 투자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조교님한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아니. 좀 걱정이 되네 이거. 첫날부터 이거. 다음번 오실 때는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시게 될 거야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회계인데요. 내가 또 이거 회계를 왜 들고 나왔냐면 이 현명한 투자자는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한국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회계 투명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세계 63개국의 회계 투명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2017년에 조사해 보니까 63개국에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률이 6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꼴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래서 안 되겠다면서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정말 우리 개혁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63등 하던 게 62등, 61등. 그러니까 작년 61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100개의 나라가 아니라 63개의 나라 중에서 두 단계가 올라온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 특히 저 PBR 투자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 무능한 경영자가 경영하면은 이사에서 잘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 순위가 63개 중에 63등, 그리고 작년에 62등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통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제 주위에서 예전에 투자할 때 한 10년 투자 분들 중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저 PBR주 지분 사가지고 그림 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일 보내가지고
뭐 경영권 장악 뭐 이런 거 한번 시도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100점 100패 합니다. 인간이 망가져버려요. 그건 우려하면. 그래서 한국적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PBI 투자는 저는 굉장히 저도 한때는 혹시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관심 갖고 투자해봤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번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한 책인데 이게 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거 조금 짧은 책인데 반나절 나이 쓰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짐 로저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 퀀텀 펀드가 이해했던 조지 소로스하고 이 두 분이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은퇴하고 맨날 로딩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분의 쓴 책에서도 제가 늘 했던 말이 그대로 담겨서 가지고 이제 조금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조교님한테 너무 얘기하면 또 화내시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앞으로 투자자가 된다면 한 가지 꼭 알려줄 말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잘 아는 정보, 잘 아는 종목에 집중해라. 시중에 떠도는 최신 정보에 솔깃하지 마라. 믿을 만한 정보를 얻겠다면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신문을 읽는 일 따위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누구나 최신 정보를 얻으려 하고 또 다들 최신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다. 관심이 많아져 더 많이 알게 된 분야가 생기면 그곳에 투자처를 삼아라. 네, 그 다음 정도 긴 단절. 내가 너희에게 평생 투자의 기회가 25번밖에 없다고 말하면 아마도 너희는 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좀 보인다 싶으면 여기 투자했다가 다시 저기에 투자했다. 우왕좌왕하는 일도 줄어들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내키는 대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다가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에는 돈이 숨어 있는 그곳을 찾아가 그 돈을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성공에 취해 이때부터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커튼을 닫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투자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해변에라도 나가라. 흥분이 가라앉고 자만과 오만에 가득한 마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라. 네. 이게 제가 늘 했던 말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 이 아저씨도 논리는 간단해요. 투자의 좋은 기회는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평생 살면서 한 25번 정도 이런 좋은 기회, 올해 3월달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러서 돈을 벌었으면은 떠나버려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돈 벌고 나면은 그런 기회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돈 벌고 나면은 그냥 막 즐기고 싶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차분하게 지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작년부터 뭐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제가 뭐 천재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전부 다 벤저민 그레엄이나 짐 로저스 했던 분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분도 했던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평소 놀러 다니다가 이때다 싶을 때 질러서 크게 벌고 나와서 돈 갖고 놀다가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 놀러 다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지르고 이걸 반복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질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가 있으려면 우리 조교님들 18학번 이런 분들은 지를 수가 있어요. 젊으니까. 근데 18학번의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지르니까 수익이 소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섞어가지고 이제 또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질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벤저민 그레엄 이 책에도 내가 늘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20, 30대 분이 투자하는 거와 50, 60대가 투자하는 거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까지가 이제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순철 대표님과 아까 말한 그 두 분이 했던 부분에서 다 빠져 있었던 부분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벤저민 그레엄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인데 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 대표님이나 그 조국 대표님의 그 독서 리뷰를 보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 4월달 5월달하고 25%, 25%, 거의 50%를 채우는 거잖아요 주식을. 여기서 100%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75%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이것도 벤저민 그레엄이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내용이 좀 기니까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명쾌한 목소리로 알려주세요. 4장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방어적 투자 1. 기본 지침은 주식 비중을 25에서 75%로 유지하는 것이다. 2.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주식의 비중이 예컨대 55%로 증가하면 주식 5%를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주식 비중이 예컨대 45%로 감소하면 채권 5%를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3. 주가가 상승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에서 나오는 이익으로도 만족하게 되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친구들보다 손실이 훨씬 적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게 된다. 4.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그 용어하고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은 반드시 주식 비중을 100% 채우라는 얘기 한 적이 없고 25에서 75% 채우라고 했고 이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의 그 포트folio에서 현금 100% 아니 주식 100%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벤저민 그레엄의 이거를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워렌 버핏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찰리 먼거는 뭐냐면 찰리 먼거도 이거를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이 찰리 먼거 책을 읽다 보면 찰리 먼거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진짜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찰리 먼거는 자기 주식의 400%를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해라는 거 많이 틀린 거예요. 늘 투자하는 거하고 정말 이건 내가 인생에 이때의 기회다 싶을 때가 있을 때는 레버리지 400% 동원해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벤저민 그레엄도 늘 주식을 할 때는 25에서 75%를 유지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정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5% 단위로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75% 채권 현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주식 75% 현금 25%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서 주식이 80%가 되면은 78% 때까지는 뭐 움직일 거 없고 만약에 이게 80%까지 올라오면은 5%는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제 확보하라. 이게 이 벤저민 그레엄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에요. 저도 이 전략을 굉장히 이제 받아들여갖고 저는 소위 바벨 전략이라는 걸 썼는데 바벨이 이제 아령이잖아요. 아령처럼 저는 아예 한 95%는 채권형 주식을 갖고 있고 5%는 투기적인 원화투자 투자해버린 거예요. 이런 전략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전략의 원조가 바로 벤저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다. 이게 173조가 144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에 제가 페이지 수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투자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예, 문제를 내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익률 50%를 달성하였던 포트폴리오가 하반기에 40%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 가정한 1,000만 원 포트폴리오예요. 만약에 주식 100%인 경우에 연말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이번 문제 두 번째는 주식 75%인 경우에 고정 비율 투자 전략을 실행했을 때 연말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가?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정 비율 투자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벤저민 그레엄이 말한 것처럼 고정 비율 주식 75%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빠져도 그 75%를 맞추고 올라도 75%를 맞추겠다는 게 고정 비율 투자 전략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한번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교님이 오늘 온 관계로 한번 조교님이 이쪽 칠판에다가 한번 계산 한번
제가 직접 계산을 예,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 안 보이니까 이 뒤에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서기는 할 수 있는데 계산 예,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네. 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이번 머리 뒤쪽에서 한번 쓰시면 안 보여. 1,000만 원이 네 50% 수익이 나오면 얼마예요? 500만 원. 아 1,500만 원. 그럼 옆에 쓰세요 안 보여.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40% 손실이 나면요. 여기서 40% 손실이 나면은 900만 원. 네, 900만 원. 이렇게 두 번째는 1,000만 원 있잖아요. 네. 1,000만 원 중에서 75%만 주식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750원 주식이고 250만 원은 현금이죠. 네. 그러면 750만 원에서 50% 수익이 나면 얼마죠? 125. 1125. 25만. 그러면은 이 당시에 현금은 얼마입니까? 그게? 250. 추단해서 그래주죠. 250. 여기서 그 다음 투자에서는 4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670만 원. 수학 선생님. 많이 됐다. 그대로 현금은 얼마죠? 그대로? 네, 현금 250.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925.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고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 100%인 경우보다 주식 75%인 경우에 그 원금 방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계산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저희 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바는 이제 그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그냥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를 때는 문제 없어요.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75%인 경우에 떨어질 때 훨씬 더 손실이 덜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주식은 50% 상반기 50% 수익이 나고 하반기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는데 이번에는 주식 50% 현금 50%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100%인 경우보다 주식 50% 현금 50%로 하면은 보유한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0% 수익이 났을 때 이 보세요. 50% 수익이 나면 750만 원과 500만 원의 현금이 있으니까 1250만 원이 생기잖아요. 1250만 원이 있을 때 그 다음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은 500만 원만 50%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50% 투자하면 625만 원만 투자를 하고 현금 625만 원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 비중이 줄면 줄수록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이 25%인 경우도 가정해 봤어요. 주식이 25% 가정하면은 똑같이 상반기 50% 수익이 나고 하반기 마이너스 40%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주식이 25%인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나게 돼버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요거는 이제 집에서 계산해 보시면 이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주식이 75%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963만 원이 생기는데 주식이 50%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주식이 25%인 경우에는 1013만 원이 생겨가지고 주식 비중에 따라서 손실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반기 지금 6월이잖아요. 이제 하반기 장 준비해야 될 텐데 하반기에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식 100%를 갖고 있으면은 하반기에 빠지는 만큼은 그대로 뜯어맞게 될 텐데 주식 비중을 75%, 50%, 25%로 조절하는 순간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이 수익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전략은 우리는 4월 달에 25% 그리고 5월 달에 25% 올해 이번 달에 25% 살 겁니다. 그러면 75%가 되잖아요. 75%가 되면은 이 75% 비중을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100%를 채울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누군가가 이거는 정말 시인의 준 기회다. 그럴 때는 뭐 100% 가는 거고 그런 좋은 게 없으면은 75%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투자한 금액에서 주식 비중이 80%까지 수익이 나서 80% 가면은 5%를 팔아갖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을 한다면은 이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급락이 지금이 6월 말이라 계실 때 이 맨 마지막에 주식 25%인 경우에는 현금이 844만 원이나 있어요. 그 앞에는 현금이 625만 원, 그 앞에는 현금이 344만 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현금이 많이 있으면은 겁이 나지 않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으면은 공포에 질리면서 그냥 떡실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아예 우리는 주식 비중을 얼만큼 갖고 가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참여하는 투자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96%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공동 펀드다 보니까 이거 뭐 다 날려도 뭐 개인 돈으로 시세 투자를 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보수익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개인 포털을 운영할 때는 우리 갖고 투자하고만 뭐 날려도 아무 문제 없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어적인 전략을 해서 이게 벤저민 그레엄이 분명히 책에서 얘기했거든요. 주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75% 이상은 가지 말라. 근데 우리들은 선택적인 지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전마진만 얘기하면서 주식 100% 꽉 채워놓고 한 다음에 주가 빠지면 인내를 하겠다. 또 뭔 소리예요 이게. 벤저민 그레엄은 언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레엄식 투자를 이걸 기초로 한다면은 주식 비중 75%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25%는 현금. 9%는 IP 같은 거 옛날 투자 많이 했는데 좀 워낙 수익률이 작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하반기에 혹시 모를 폭락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는 하반기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쫄거든요. 이게. 쫄아가지고 사람들이 폭락이 오려면은 겁대가리가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이거 무조건 가는 시장 가자 해야지 폭락이 나오지 전부 다 이제 겁을 먹고 있으면은 폭락이 안 나오는데 지금 조금만 위험하면은 바로 선불TV에 지금 뭐 100분 나와가지고 너희 빠진다는 분 나와가지고 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안 빠져요. 진짜 빠질 때는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반도체주가 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때가 빠질 때예요. 그런데 진짜 지금 현재 시점은 빠지기는 어려운데 그럼 급등은이냐? 급등도 없죠. 그러면 시장 뭐냐면 행보고요. 그냥 뭐 2,000선 안 깨면서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이제 갈 종목은 갔는데 그 갈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포트 쭉 봤더니 4월달에 매수했던 거는 23% 정도 수익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샀던 거는 거의 강보합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4월달은 그냥 먹는 시장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5월 시장부터는 차별적으로 가는 시장이에요. 그 차별적이라는 거는 시장은 이미 코로나19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언택터라든지 이렇게 여기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러지 않은 피해주들은 안 움직이는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제대로 캐치를 못해가지고 시장들이 좀 언더퍼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손실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좀 잘 좀 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드린 게 이제 아까 5%가
변호되기 전까지는 포트 바꿀 필요 없고 5% 이상이 됐을 때만 이제 바꾸라고 그래야만 변점이 그래야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월 단위, 분기 단위, 뭐 일 단위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해가지고 나는 주식이 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이제 덜어내는 것도 하고 반대로 내가 사기 납득만 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사야 이제 룸이 있잖아요. 그럼 더 사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이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50%까지 뭐 주식 비중을 줄여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이 벤저민 그래엄 얘기도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큰 수익 내는 것보다 이제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손해를 안 보는 상태에서 현금만 있으면은 한번 기회 왔을 때 질러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워렌 버핏이 뭐 장기 투자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은 환상 갖고 계시는데,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 지분 신고한 걸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버핏이 보유한 종목의 평균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버핏도 그렇게 장기 투자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천천히 계단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창 밖으로 뛰어내려 버리니까 항상 우리는 좀 준비를 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버핏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을 버핏 적인 게 아니라 옛날에 읽었던 버핏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투자를 할 때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부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총무님이 한번 5번만이 아니에요. 5번만 읽어보세요. 투자 정보 서비스 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주식시장 예측을 해왔지만 이들의 예측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예측 역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이들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위험을 피하려고 가급적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장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측이 적중한 것처럼 둘러댈 수 있는 모호한 어법을 사용한다. 이들의 예측은 증권시장에서 인간 분석만 보여줄 뿐이다. 이 말은 제 말이라 그레엄의 말이에요. 벤자민 그레엄. 지금 봐도 너무나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사랑 얘기인지 파란 얘기인지 그 지나고 나면 다 자기 말이 다 맞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그 시장 전망 같은 거는 한 분기나 반기 한 번 정도씩 중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고평가가 저평가가 이 정도만 그때 쓰는 거고 너무 자주 볼 필요 없고 너무 또 신뢰하지 마세요. 그분들 어차피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말을 잘 들으면은 인덱스 수준밖에 안 나니까. 예. 그리고 투자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합니다. 예측하는 방법과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하면은 우리는 투자를 예측하고 가지 말고 그냥 그 어떻게 하면은 손에 거기 우리가 뭐 남자분들 뭐 이제 족구 할 때 보면은 동네 족구 하면은 누가 실수하냐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공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제 그 손해 안 보는 상태에서 유지해 가면서 기회를 계속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려면 이제 정량 기법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책은 뭐 두고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제가 오늘 본 게 이거는 그냥 그 집에 꽂아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딱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 생각도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와닿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메모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다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세 권 내놔요. 세 권. 제가 이번에 4권 읽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짧은 시간에 그 마지막에 일본 30년사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 책이, 우리는 일본은 너무 그냥 우습게 보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니까 우리는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거 일본의 기업 매출인데요. 한 30년간 넘은 게 없어요, 이게. 매우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교님이 할 부분 많이 있으니까 또 한 5분만 쉬었다가 예.